50대 엄마, 20대 따님이 내원하셨어요. 따님의 자궁근종이 3번째 또 재발했다고 같이 내원하셨는데, 실제로 자궁근종 수술했는데도 자꾸 재발해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, 그래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많고, 나 갑자기 자궁근종 사이즈가 13cm로 커졌다 이렇게 놀래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얼마 전에는 30대인데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,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경을 시작해버렸다고 이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따님을 데리고 오신 좀 걱정 어린 눈빛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. 젊은 자궁질환 환자들이 많습니다. 젊은 자궁질환, 뭐 근종, 내막증, 자궁암, 난소암, 또 유방암 이런 환자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정제 탄수화물입니다. 나는 김떡순이에요. 김밥, 떡볶이, 순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. 빵, 떡, 면, 과자 드시게 되면 혈당 폭발시키고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. 아니, 혈당하고 이 자궁하고 무슨 관계야 하실 텐데,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에스트로겐 대사가 변형이 돼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됩니다.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자궁 근종, 자궁 내막증 이런 거거든요. 아, 에스트로겐 과다 상태가 이 병변의 성장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겠구나. 또 이 빵, 떡, 면, 과자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. 인슐린 저항성하고 직결됩니다. 이것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여성 건강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요. 나와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커피, 주스, 또 청량음료 이런 거는 내 몸에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고 암을 비롯해서 세포를 늙게 하고 노화의 엑셀을 밟게 하는 주범이면서, 그러면서 이 자궁질환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왜 빠르게 혈당 올리는 주스나 탄산음료는 가급적이면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. 그냥 몸에 나쁘거든 이러지 마시고, 살찐다, 자궁암, 유방암 걸릴 수 있대. 살만 찌는 게 아니래. 에스트로겐 우세증까지 생겨서 자궁 근종, 혹을 크게 하고 없던 혹도 만들고 생리통, 생리불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야.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자궁 환경 개선, 즉 온궁이 중요합니다. 자궁이 냉하다는 말 많이 하시는데, 그 말의 의미는 이 자궁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. 이 자궁의 냉기는 자궁 조직 내의 혈관 수축,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자궁 면역 밸런스를 깨트려요. 그래서 자궁 염증을 유발하고 자궁 근종, 자궁 내막증 등 자궁 질환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임신 관련해서도 이 착상이 불리해지고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또 나팔관의 움직임이 저하됩니다. 습관성 유산이 우려되는 케이스를 임상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 자궁은 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장기구나. 자궁이라고 하는 게, 이 자궁과 난소에는 혈류가 풍부합니다.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자궁, 난소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. 자궁이 따뜻해야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서 자궁벽도 안정이 되고 배란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최근 젊은 여성들 다낭성 난소, 근종, 뭐 자궁 성근증, 난소무록 이런 자궁 질환의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고, 또 난임으로 고생하는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. 심지어는 35살인데 조기 폐경 진단받고 내원하신 여성분도 있을 정도예요. 바로 이럴 때 이 한의학적 접근에 있어서 온궁, 청상통중 온하의 치법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합니다. 환자 케이스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분은 이미 자궁 근종 한 20개 정도를 제거를 했는데 5년 후에 또 근종이 여러 개 생겨서 자궁 적출 수술을 권유받고 내원하신 분이셨어요. 이분은 특별한 자각 증상은 없지만 항상 생리통은 심했고 속은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소변이 시원치 않다. 상담하고 진맥 결과 심장의 맥상이 좀 약하고 복진을 했을 때 특히 하복부가 냉하고 무력했습니다. 특수학교 교사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 항상 애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조마조마 스트레스 받고 긴장을 자주 하셨대요. 실제로 이 자궁 근종 수술하고 나서 재발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, 갑자기 자궁 근종 사이즈가 막 커져가지고 놀라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? 일단 심한 스트레스, 그 다음에 자궁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, 실제 검사해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심한 스트레스, 자궁 근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. 평소에 추위를 타고 아랫배가 차다, 생리통이 심하다, 난 어지럽고 피로감을 너무 쉽게 느낀다, 예민하다, 야간 빈뇨가 있다. 자궁이 찬 경우가 자궁 컨디션에서 가장 흔하고, 반면에 이거 방치하잖아요. 온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몸이 찬 느낌, 특히 손발이 차신 분들은
아, 나는 자궁의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하는 생활요법을 평소에 좀 꾸준하게 실천해야겠다. 그러시면 정말 컨디션이 좋아지고 내 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.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난 이럴 때 내 컨디션을 위해서 또 내 자궁을 위해서 내가 좀 집에서 셀프요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없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온궁진액 레시피도 알려드렸잖아요. 저 역시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제 딸에게도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께도 여성건강 셀프요법으로 실천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레시피이기도 합니다. 한 6년 전인가요? 제가 온궁차 레시피도 알려드렸고 그때 그 영상 댓글 보면은 온궁차 만들어서 꾸준히 마셨더니 내 몸이 좀 따뜻해졌는지 생리 때도 컨디션이 좋습니다. 이런 댓글도 많으셨어요. 근본적으로 이 자궁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온궁차, 온궁진액 레시피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보시면 그 영상에 자세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. 셀프요법으로 온궁차, 온궁진액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, 펌과 염색입니다.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면 자궁 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발표가 있었죠. 화학적인 헤어 스트레이너를 사용한 여성은 자궁암 발병 위험이 높다. 이 논문을 보면 1년에 3-4번 이상 한 여성들은 안 그런 분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나와 있어요.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경피독이 뭐냐면 이 피부, 뭐 두피, 얼굴, 생식 이런 피부를 통한 화학 독성 물질 유입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제일 경피독의 위험성이 큰 게 바로 두피입니다. 아니 얼굴 피부나 생식기보다 화학 성분이 쉽게 흡수되는 게 두피라고? 네, 맞아요. 이 독성 물질은 두피에서 제일 많이 유입이 돼서 이게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퍼지잖아요. 그럼 자궁이라든지 유방에 모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궁이나 유방 쪽에는 혈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결론은 잦은 염색, 잦은 펌이 자궁 질환, 유방암과 관련이 없다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럼 대안은 뭐냐? 하지 말란 말이냐? 잦은 노출은 자제해야겠죠. 왜 염색 잘못하고 피부 완전히 뒤집어져서 막 가렵고 물집 생기고 나는 이상하게 염색만 하면 두피가 따끔따끔하고 가렵다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아, 나 흰머리 때문에 염색하긴 해야 되는데 탈모 걱정된다. 뭐 두피 자극될까? 이것만 걱정했는데 오늘 영상 보니까 어머, 이게 자궁에도 영향이 있겠네.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 성분표를 보고 PPD 성분, 암모니아 성분 이런 거 없는 염색약 고르시라는 조언을 해드려요. 아, 그러니까 좋은 염색제 고르는 방법 뭐다? 네,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특히 논란이 됐던 이 PPD 성분은 대사되는 과정에서 방광에 머물면서 세포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는 학계의 추측도 있고, 아, 그런 말 들으면 되게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. 아니, 그렇다고 염색 안 할 수도 없고 저도 염색합니다. 그래서 이 두피 손상을 좀 최소화하면서 셀프 염색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. 궁금하시면 H로 검색하시면 됩니다. H 염색, H 본초진액 이렇게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경피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 향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쓰는 디퓨저, 로션, 샴푸, 인공향료가 들어가잖아요. 뭐 섬유 유연제, 일반 로션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이거 자궁 건강에는 사실 안 좋습니다. 제 딸도 최근에 생리통이 심하고 비염 때문에 킁킁 거리거든요. 생리통,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끊어보세요. 달라요. 왜?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가급적이면 향수 쓰지 말아라. 향기 나는 로션, 샴푸 조금 줄여라. 딸들은 엄마는 잔소리쟁이야. 그 말 안 들어요.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딸들과 공유하세요. 내가 알면 실천하게 됩니다. 이 신문기사 좀 보실까요? 매일 뿌린 향수가 내 자궁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었다고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. 이 인공향, 합성향이 우리 뇌를 건드려서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요. 그래서 성조숙증이 나타난다든지 생리통, 생리불순, 근종 같은 자궁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이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면서 사춘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미국 내분비학회 저널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. 조기 사춘기 걱정. 왜? 사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비만, 당뇨, 유방암, 자궁 내막증, 성근증, 자궁 근종 같은 이 자궁 질환,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 증가하고 연관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연구팀은 여아의 사춘기를 앞당길 수 있는 물질들을 확인한 결과 향수, 인공향료가 들어간 샴푸, 세제, 우리 생활용품들이잖아요. 뇌의 시상하부 수용체인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해요. 그래서 여아의 뇌하수체, 시상하부 자궁 등 이 생식축을 조기에 활성화할 가능성을
높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. 비단 뭐 향수뿐만이 아니죠. 향기가 첨가된 샴푸, 로션도 마찬가지입니다.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호흡기라든지 피부로도 흡수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 피부에 닿는 모든 물질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아니 뭐 이런 화학 물질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다 차단하라고 그냥 아마존의 눈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반론 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향수, 디퓨저 같은 경우에 식약처 규제 기준에 맞춰서 공식 유통되는 거면 괜찮겠지만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. 왜냐, 규제 기준이라는 게 딱 하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 개의 제품을 사용하는 내 개인의 노출 위험도를 전체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고, 아, 내 스스로가 좀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샴푸 써야 되는데, 샴푸 고르실 때도 성분표를 보시고 뭐 없는 걸로 써야 되냐, 전 실리콘, 그리고 인공향, 설페이트 없는 거, 이 세 가지 없는 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탈모, 두피 염증뿐만 아니라 자궁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세요. 하나씩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특히 이 합성향, 인공향은 두피를 자극해요. 두피염 생기는 분들은 이 향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이 설페이트 암 유발한다고도 하잖아요. 이런 계면 활성제가 많게 되면 큰 거품이 많아서 내가 사용할 때만 좋고 쓰고 나서는 안 좋죠.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도 제 남편한테도 가급적이면 인공향, 설페이트, 이 실리콘 성분 없는 샴푸를 고집하고 있는데, 사실 제 딸조차 설득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. 엄마, 실리콘 하나도 없으니까 머리 감을 때 느낌이 너무 뻣뻣하다, 샴푸에 향기가 없으니까 싫다, 불평불만이 참 많아요. 더 무서운 거는 내분비 교란, 이걸로 인해서 자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. 이 바디버든이 자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내가 겪게 되는 뭐 질환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이런 난이도들이 보통은 40, 50대 이후에 많았거든요. 최근에는 달라졌어요. 20대, 30대 초반, 이렇게 10년 이상씩 앞당겨지고 있단 말이에요. 많은 원인이 이 바디버든이 누적이 되게 되면 여성에 있어서는 특히 자궁이나 난소 쪽으로 영향이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. 환경 호르몬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쪽으로 점점점 가게 돼요. 그게 1년, 2년, 뭐 3년, 4년, 5년, 1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내 기능이 정지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, 또 새로운 없었던 질환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,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자궁 근종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어야 될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. 정제 탄수화물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유발하고 생리통, 생리불순, 자궁 근종, 자궁 내막증을 악화시키는 식습관인 만큼 나 줄여야겠다. 자궁이 냉하다는 의미는 자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자궁 환경이 나빠지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궁 질환으로 발생하는구나. 이 자궁과 난소에는 혈류가 굉장히 풍부합니다. 자궁을, 그리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자궁 난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. 집에서 셀프 요법으로 옹궁차, 옹궁진액 레시피도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바디버든,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향수, 샴푸, 로션 이런 거에 들어있는 인공향, 또 이런 화학 성분들이 내 자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샴푸 하나를 고르더라도 좀 성분표를 보고 가급적이면 이런 거 없는 걸로 바꿔봐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